둘째,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마세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내는 감정을 통해 생각을 유추합니다. 따라서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면 지혜가 부족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패를 드러내고 카드 게임을 하는 사람은 결국 가진 돈을 잃을 것입니다. 말과 행동을 절제하여 다른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당신의 생각을 알고 싶어 할 때 어떤 성향을 감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성향을 파악하면 악용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 적당한 침묵을 유지하여 신비감을 유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해하는 것을 평범하게 여기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익숙한 것보다 이국적인 것이 더 비싸게 평가되며 잘 알지 못하는 것이 과대평가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 신비감을 느낄 때 더 높게 평가합니다. 따라서 좋은 평판을 얻고 싶다면 자세한 설명을 지향해야 합니다. 당신이 하는 말에 의미를 부여할 때 당신을 비판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정도가 적절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칭찬하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나 신비로운 것을 숭배합니다. 셋째, 상대방의 욕망을 자극하세요. 원하는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영리한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욕구를 이용합니다. 이들은 상대로 하여금 원하는 것을 얻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써 그의 욕구를 자극합니다. 사람은 이미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력을 못 느끼지만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욕망에 불타는 존재입니다. 체력이 어려울수록 욕망은 더욱 커지는 법입니다. 따라서 상대의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그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움직이는 가장 교묘한 방법은 그가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당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넷째,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았을 때 즉시 승낙하지 말고 신중하게 고민한 뒤 승낙하십시오.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것은 더욱 값진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요구를 거절할 때에도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도록 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정중하게 거절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거절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쉽게 받아들입니다. 기대했던 것들이 상당 부분 사그라지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거절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급하게 재촉하더라도 가능하면 답변을 연기하십시오. 상대방이 그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릴 시간을 주십시오. 다섯째, 쉽게 반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의견이나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반박하지 마십시오. 그가 반대하는 이유가 교활함 때문인지 혹은 어리석음 때문인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고집불통일 수도 있지만 당신의 의도를 알아보기 위해 일부러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건전한 토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경우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째, 칭찬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부끄러움 없이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지만 오히려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이러한 허풍쟁이들은 카멜레온처럼 자신의 모습을 수시로 바꾸며 사람들을 기만합니다. 한편 다른 사람의 성과에서 부스러기를 얻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 역시 다른 사람의 명예를 가로채려다가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성과를 이뤄도 굳이 그것을 과시하지 말고 허풍을 부리지 마십시오. 성과를 얻었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공적인 칭찬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십시오. 자신을 영원히 칭찬하게 만들려고 자신에 대한 칭찬글을 쓰게 하지 마십시오.
영웅으로 보이기보다는 영웅이 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일곱째, 쓸데없는 일을 떠맡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없으면 건강, 사람, 심지어 삶 자체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계적인 일이나 중요하지 않은 일에 소중한 시간을 낭비합니다. 특히 쓸데없는 일을 떠맡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은 없습니다. 헛된 명예심 때문에 혹은 단순히 거절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일을 떠맡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낭비하고 삶을 황폐하게 만들며 자신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여덟째, 상급자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가 당신에게 비밀을 고백했다고 해서 당신이 그의 신봉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상급자의 비밀을 듣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마음의 남용일 뿐입니다. 인간은 언젠가는 자신의 지저분한 모습을 상기시켜주는 거울을 깨뜨립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은 단점을 아는 사람을 부담스러워합니다. 특히 상급자는 아래에서 자신의 약점을 지적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이성까지 과감하게 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때 권력자의 신봉자였다가 한순간에 파멸에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급자의 비밀은 듣지도 말하지도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홉 번째, 경쟁 상대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적을 활용하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상대를 공격하는 칼날이 아니라 공격할 수 있는 손잡이를 잡는 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모든 경쟁에 적용됩니다. 현명한 사람은 어리석은 동료보다 적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습니다. 역사상에는 증오심을 활용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위대한 인물이 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아첨은 증오심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의 증오심은 자신의 결함을 개선하도록 자극할 수 있지만 아첨은 결함을 감추기만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상대의 증오심을 거울로 삼아 행동합니다. 이것은 상대의 애정을 거울로 삼아 행동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열째, 언어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언어는 야수와 같습니다. 한 번 물리면 쉽게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언어는 정신의 맥박을 나타내며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통해 정신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언어를 가장 조심해야 할 때에 혀가 올라가곤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조심스럽게 말함으로써 근심과 걱정을 피하며 자제력을 뽐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1번째, 영원한 사랑이나 영원한 증오를 품지 마십시오. 오늘의 친구가 내일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이러한 일은 자주 발생합니다. 우정을 저버린 친구에게 경솔하게 약점을 잡히지 않도록 하고 그가 나중에 손쉽게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적에게는 항상 화해의 문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방법은 복수의 즐거움이 큰 고통으로 변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해를 입혀 얻은 만족감은 결국 슬픔으로 변하게 됩니다. 12번째, 매일 스스로를 갈고 닦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완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격을 향상시키고 뛰어난 성과를 이루기 위해 매일 스스로를 갈고 닦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현재 상태에 만족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고상한 취향, 순수한 지성, 확고한 판단력을 갖추기 위해 매일 자신을 향상시킵니다. 그 결과 어리석은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중요한 것이 결핍된 상태로 남게 되고 지혜로운 사람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완벽함에 도달합니다.
매일 스스로를 갈고 닦아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지혜롭고 신중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연스럽게 그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13번째,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그만두어야 합니다. 뛰어난 경쟁자는 돈을 따고 있는 때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성공적인 퇴각은 용감한 공격만큼 훌륭합니다. 충분한 성과를 이뤄냈거나 엄청난 성과를 얻었다 하더라도 적절한 시점에 그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지는 행운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행운이 찾아온 뒤에는 불운이 찾아올 수 있으며 다시 행운이 찾아올 때까지 안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운이 급하게 찾아올 때는 조심해야 하며 작은 행운은 오래가는 반면 엄청난 행운은 금방 사라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행운은 무거운 짐을 오랫동안 지니고 가야 하는 것에 금세 지치기 때문입니다. 14번째, 조언을 구하고 부족함을 채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며 특히 무지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고 착각합니다.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방법으로도 그것을 일깨워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지한 사람은 자기에게 부족한 것을 찾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뛰어난 사람은 극히 드물지만 이들도 대부분 할 일 없이 지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한다고 해서 자신의 능력이 의심받거나 가려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조언을 통해 더 큰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더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 조언을 구하고 부족함을 채워 나가야 합니다. 15번째, 과도한 기대는 발목을 잡는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지나치게 자극하지 마세요. 머릿속에서는 손쉽게 성공할 것 같아도 실제로 일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현실과 상상의 세계는 엄연히 다릅니다. 상상은 손쉽게 나아갈 수 있지만 그것을 현실로 실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상이 과도하게 커지면 그만큼 실망도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지나친 기대에 속아서 실망하게 됩니다. 희망만큼 현실을 왜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전하게 성공을 향해 나가려면 냉철한 이성으로 희망을 다스려야 합니다.